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장은 FOMC를 앞두고 긴장감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도 진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LG전자가 인도 쪽에 손을 한번 뻗어보겠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승인 소식들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뚜기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제 바로 그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오뚜기는 이제 돈을 더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 전가에 대한 소식을 낸 바 있는데요. 이날은 영업이익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게 되면서 결국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알체라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 관련된 투자주의 환기라는 그런 악명을 띠게 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소식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파운드리 매출액이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LG전자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계획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보티즈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을 분리합니다. 오뚜기는 작년 영업이익이 2,220억 원으로 1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펠런티어와 손을 잡고 반도체 품질 개선 승부수를 던집니다. AI 영상인식 기업인 알체라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벗어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파운드리 매출액이 인공지능 수요와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의 매출액은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 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6%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1.2%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2023년 4분기에는 14%,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13%, 3분기에는 12%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액은 예상보다 저조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률 하락과 첨단 공정 관련 엔지니어 비용 증가로 인해서 높은 R&D 지출이 실적에도 부담을 줬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중국의 SMIC와 대만의 UMC,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각각 작년 4분기 점유율이 5%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계획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는 본격적인 주식 판매 홍보와 함께 상장 일정 확정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전자는 이번 IPO에서 보유한 LG전자의 인도법인 주식 1억 1,820만 주를 매각해서 신주를 발행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인도 법인이 아닌 LG전자 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이번 IPO를 통해서 최대 15억 달러, 하나로는 약 2조 1,788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인도법인은 10년 넘게 인도 내에서 가전제품과 소비자 전자제품 부문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LG전자의 인도법인 상장이 올해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인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부 기업이 IPO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며 주식시장 상황이 IPO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분할 신설회사 로보이츠를 설립한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분할 목적은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로보티즈의 흑자 전환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분할에 따라서 로보티즈는 전체 자산의 9.6%를 분할 회사에 양도하는 데 약 96억 원이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보티즈는 분할 이후에도 분할 회사의 재상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시간의 거래에서 8.22% 하락한 35,750원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오뚜기는 작년 영업이익이 2,220억 원으로 1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3조 5,391억 원으로 2.4%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1,376억 원으로 14.9% 감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돈 수치로 나타난 건데요.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으로는 원료와 원부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다가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판매 촉진 비용과 급여성 항목이 증가하면서 판매 관리비가 늘어났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을 최근 밝힌 오뚜기는 해외 매출 비중을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업체인 펠런티어와 손을 잡고 반도체 품질과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작년 말 펠런티어의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 관련 데이터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만큼 이번 협업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HBM과 최첨단 파운드리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AI를 활용해 전반적인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옴니버스를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의 반도체 가상 공장을 구축한 삼성전자인데요. 이렇게 위기 돌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AI 영상인식 기업인 알테라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벗어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라는 지난해 3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상반기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하면서 지정 사유가 추가됐는데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은 기업의 부실 위험이 경고된 상태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냈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알테라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은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04억 원을 기록했지만 2023년 185억 원의 손실에서 약 81억 원을 1년여 만에 줄어냈습니다. 매출 증가와 함께 손실 축소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테라는 종가 대비 9.97% 상승한 1,6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기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알테라,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